자, 일단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죠, 그죠? 네, 내일이면 주식시장도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한 해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목요일까지만 진행이 되고 내일까지만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또 뵈면은 또 새해죠. 네, 아무튼 1년 동안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저녁 방송도 진행할 겁니다. 뭐 내일은 또 내일 맞춰서 인사를 드리면 되고 오늘은 이제 어제 그 약속 드렸던 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눌림목하고 낙폭에 따른 반등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거를 오늘 이제 왜 하려고 하냐면 눌림목이라는 거는 세력이 매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특히 가을 그죠? 9월, 10월, 11월 최근 12월까지 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네, 많이 급락을 하고 나서 종목들이 이제 들었다 놨다를 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이 매집을 하는 차트가 있고 똑같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냥 반등만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세력이 그냥 나가버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그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은 차트로 봐서는 바닥은 바닥인데 이게 세력이 매집하는 차트하고 세력이 들었다 놓으면서 나간 차트하고 그냥 반등만 나온 차트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전문가들이야 이제 보면은 구분을 하지만 개인들은 이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시황부터 먼저 좀 얘기해드리고 네, 그쪽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황부터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말일 내일까지 끝나야 그죠? 네, 사람들도 이제 연말 되면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이나 이런 거 많이 취소가 됐어도 그죠? 네, 연말은 연말인 것 같아요. 네, 바빠요, 그죠? 네. 일단 시황부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뭐 외국인 기관 그 매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AS 해드릴게요. 네. 오늘이 이제 그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이 뭐냐면 어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오늘은 네, 이제 오늘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12월 달에 결산하는 법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한 28일쯤이 뭐 배당락을 하죠. 배당락은 그 다음날 29일인데 거의 이때쯤이 배당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오늘은 배당을 못 받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소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프로폴리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검사님하고 아기 부렁텅이님, 네. 필명 좀 바꾸세요. 네.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세요. 네. 권메텔님도 이강릉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필명이 좋아야 네. 돈도 좀 편하게 버시더라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배당락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배당락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어제까지 들고 있었으면 배당 받는 거고 오늘 팔아도 네, 배당을 받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죠?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평범한 수준이에요. 뭐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 근데 여기 보시면 왜 기관이 1조 7천억 원어치를 팔았죠. 엄청나게 팔았어요. 코스닥도 외국인 오늘 좀 팔았는데 4천억 정도? 4천억대를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6천억대 순매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외국인들은 크게 포지션이 바뀐 게 없어요. 제가 거래소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면 어제 왜 12월 1일부터 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쭉 터지고 나서 특히 여기 오미크론 터진 게 11월 26일 그때부터니까요.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주식을 삽니다.
어제 이렇게 보셨죠, 그죠? 네. 12월부터 보시면 외국인은 거래소 주식을 계속 사요. 바뀐 게 없어요. 오늘 조금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 근데 이제 누가 많이 팔았냐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배당 받으려고 하루짜리 단타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했어요. 네.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나쁘끄러운 짓을 한단 말이죠. 네. 보면 어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이제 배당을 주니까 오늘 아침에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제 금융투자가 그 짓을 제일 많이 했는데 어제 1조 4천억 원 정도를 금융투자에서 순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보시면 1조 4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산 거 그대로 팔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 받으려고 요짓한 거예요. 네. 이 고객들 돈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거래소에서 그랬죠. 코스닥에서는요. 코스닥에서도 보면 어제 금융투자가 5,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5,300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다 갖다 판 겁니다. 누가요? 금융투자가. 오늘 얼마나 갖다 집어 던졌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조금 출렁출렁 거렸던 거예요. 네. 금융투자 기관, 특히 금융투자에서 요걸 해서 그래요, 요걸. 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로 잘 끝났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이건 이제 오늘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 경험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조금 수급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러나 뭐 크게 그것 때문에 폭락이 오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기관이 이제 뭐 배당락 한다고 이제 배당락이 된 날 주식을 갖다 많이 아침부터 팔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뭐 크게 폭락이 오거나 그런 적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확실히 좋아질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배당락은 크리스마스 끝나고거든요, 항상. 그죠? 근데 뭐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거나 그랬던 적은 거의 없어요. 편안하게 좀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지수가 좀 들었다 놨다 한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뭐 0.8% 정도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이죠. 1028포인트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지수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지금 안 보여드리죠? 보실래요? 뭐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코스닥은 그냥 이렇게 끝났고 코스피는 그냥 3000 전후에서 안 움직이죠. 네. 지수 ETF 들고 있는 분들 속에서 답답하실 거 속이.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 얘기는 끝났고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그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 중이라는 거죠. 달라진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은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저희도 보종목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열심히 올라와야죠, 그죠? 네. 아무튼 11월 말에 전저점 깨면서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멘탈에서 나갔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혼자서 하신 분들 여기서 손절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10월달에 손절을 했건, 그죠? 11월 중순에 손절을 했건, 여기서 손절을 했건. 예, 레이서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서 손절을 하셨으면 지금 견뎌내실 수 있었겠어요, 그죠? 네. 거기서 뭐 30% 최소한 30% 50%씩 손해보고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손실난 걸 메꾸실 수 있었겠냐고요, 그죠? 네. 차라리 그냥 손절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하락은 거기서 멈추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제 제로가 나오는 것들은 빨리빨리 급등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손절 안 하신 게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한 결정이었다는 거는 조금 더 지나서 종목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 그때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도 또 그래요. 손절하셨으면은 그 손실 못 메꿨어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았다는 얘기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장중에 그 삼성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삼성. 네. 삼성.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그 만든 자회사 중에
투자하려고 만든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투자회사 삼성 넥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 메타버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삼성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저희 방 종목 중에도 오늘 이제 한 10% 가까이 오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오늘 뭐 신고가 나면서 잘 올라왔어요.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자꾸 세력들이 테마주를 엮어요. 테마주 하면은 대선주, 바이오주 그리고 삼성이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 아니면 현대인데 거의 삼성이에요. 테마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대선주하고 바이오주 두 개죠, 그죠? 그리고 삼성에서 뭐 한다더라, 뭐 할 것 같더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삼성에서 드론을 옛날에 할 것 같다, 뭐 이재용 씨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 뭐 요 얘기 하나 가지고 뭐 관련주 막 3배씩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에피타이저. 요즘에 그 장 분위기가 영 꽝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잃어버린 입맛을 살리려면 에피타이저가 필요한데 그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테마주예요. 테마주인데 예를 들어서 테마주는 세 가지라니까요. 바이오, 대선주, 사실은 정부정책주도 있어요. 정부정책주나 대선주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삼성인데 생각해보세요. 바이오주는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2년 동안, 그죠? 그 2년 동안 코로나 그거 가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뼈까지 다 발라먹을 정도로 바이오주 많이 갔어요. 공감도 하시는 분들 일반 찍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작년 초에 터지고 나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바이오주.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대선주. 저렇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보니까 아예 팔 걷어붙이고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번 주 총괄 지난주죠? 네. 좀 네거티브를 좀 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덜하기는커녕 더 싸우고 있어요. 그냥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이재명 씨 부인 옛날 그 행영공 김씨인가요? 뭐 그거 이제 또 가지고 나오죠, 그죠? 네. 자꾸 이제 안 끝내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제 팔 걷어붙이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대선주들이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안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선주 말고 이것도 있어요. 정부정책주, 그죠?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네.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임기가 몇 달 안 남으셨거든요. 네.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집으로 가셔야 돼요. 만으로 5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 테마주 움직이겠습니까? 원래 역대 정권 다 안 움직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바이오주도 그렇고 대선주도 그렇고 정부정책주도 그렇고, 그죠? 그 하나 남은 거 삼성인데 삼성에서 오늘 그 삼성 관련주들이 갔다니까요. 메타버스. 삼성에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 옛날에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막 갔던 게 있어요. 갑자기 왜 갔는 줄 아세요? 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몰려와서 간 적도 있지만 삼성에서 미세먼지 무슨 관련 연구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종목들 막 상한가고 막 그랬어요. 삼성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상한가 가요. 이재용 씨가 이제 가석방으로 나온 거죠, 저분이. 근데 이제 그러면 가석방으로 일단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제 기업 총수가 M&A나 뭐 이런 큰 투자는 기업 총수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의해서 어떤 게 장중에는 삼성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시간에는 삼성에서 이제 내년에는 총수가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사회,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에 로봇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그랬어요. 메타버스하고 로봇 관련주, 그다음 인공지능 이런 쪽을 지금 세력들이 건드리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에피타이저예요. 봄에,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겨울 내내 그 추운 겨울, 그죠? 햇빛도 좀 잘 못 받고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입맛을 좀 잃는 분들이 많죠. 그럼 봄 되면 그 입맛 돋구려고 막 봄나물도 막 드시고 어디 가서 막, 그죠? 네, 외식도 하시고. 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입맛을 살리시려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찾으시죠, 그죠? 네. 입맛 돌게 하는 거. 네. 지금 그게 뭐냐면 삼성 관련된 테마주들, 저게 입맛 돌게 하는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특히 추석 지나면서부터 그죠? 네. 9월, 10월, 11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네. 12월 달에도 힘드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예요. 입맛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주식이고 뭐고 진짜 다 때려치고 막 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유, 그냥 주식이고 뭐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은데 사놓은 건 또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이걸 또 해결하려니까 또 발도 못 빼겠고, 그죠? 네. 돈 벌었으면은 빠지겠는데, 그죠? 네. 돈도 못 벌고 손에는 좀 나 있고, 종목은 또 한두 개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쵸? 네. 번호 찍으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 이상은 하셨을 거고, 지금 것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입맛 돌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삼성 관련돼서 지금 뭐라도 테마주로 엮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삼성이에요, 삼성. LG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LG 그룹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집에 LG전자 제품들 많이 있는데 저도 LG 사랑해요. 네. 삼성도 사랑하고, 네. 샤오미는 안 좋아하는데, 네. 중국 쪽은 뭐 항상 싫어하고, 저는 저희 나라 대기업 그 제품들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LG그룹이나 SK그룹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네. 그래요. 현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조금 그래? 이 정도요. 삼성에서 한다 그러면 뭐 한다고? 막 이래요. 그 테마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좀 약간 연기를 좀 했는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삼성이 최고예요. 테마주 만들 때는 삼성이 최고라니까. 아셨죠? 삼성. 네. 삼성이 최고예요. 네. 그래서 삼성이 뭐 한다, 뭘 할 거 같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테마주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종목들이 막 가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재명 테마주 저거 샀는데 갑자기 막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이재명 씨 종목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혼자 막 가요. 왜 이러지? 이거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삼성 막 로봇 관련주 막 이러면서 가요. 여기 로봇 회사 아닌데? 어디 로봇 회사에 조금 지분 갖고 있는 게 있대. 막 그러면서 막 가요. 진짜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많습니다. 네. 그때 가면 느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얘기 듣고 손절 안 하길 잘했네. 이게 이렇게 가네? 네. 이게 이렇게도 가네? 그게 뭐냐면 그게 경험이에요. 그죠? 네. 군대용으로 이제 남자분들 절반은 남자분들이시죠? 네. 군대용으로 우리가 짬밥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게 짬밥이에요. 네. 짬밥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고생하면서 배우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끝나고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 전부터 좀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나오니까 눈여겨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렇고 자 이제 뭐 지수하고 이제 시황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 그 강의 좀 해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요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어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네. 진짜 눌림목과 낙폭에 따른 반등만 네 반등 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시세 분출한 것도 있는데 요것도 포함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일단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주가가요. 올해 이제 뭐 대선 주건 바이오 주건 뭐건 간에 그죠? 올해 여름까지는 괜찮았어요. 올라갔었죠, 그죠? 그런데 여름부터 초여름부터 시세가 좀 꺾였죠, 그죠? 꺾이더니 8월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죠? 그때는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9월달에 딱 올려놓고 이재명 테마주도 9월 초에는 가려고 준비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미국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10월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대충 그림이 그렇죠. 그래서 11월달에 이게 10월 초가 저점이었는데 반등이 이번에 세게 안 나왔어요. 막 힘들게 조금씩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었는데 11월 중순
대충 빼빼로 돼 있죠. 힘겹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소수 있죠. 그거 터지면서 개인들도 패닉 왔죠. 그래서 요소수 터지는 바람에 확 하락을 해요. 요소수 때는 저도 진짜 승질 났었어요. 이건 안 빠져도 되는 건데 내려옵니다. 다시 이제 또 힘겹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이 세게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전 세계가 호들갑을 떨면서 오미크론 그러는 거예요. 11시간이고 11월 말, 그죠? 12월 그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전저점을 8월달에 한번 깼을 거고요.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8월달에 한번 깼을 거고 반등 나오다가 10월달에 한번 또 깼을 거고 11월 말 12월 초에 한번 더 깼을 거예요. 이 전저점을 한 번만 깨도 개인들은 기겁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당황하고 오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요. 근데 그걸 세상에 3번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이것까지 이게 요소수까지 포함하면 4번이고. 이때 물류대란 일어날까봐 난리였었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한다고 또 난리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수도 또 증가하고 원래 겨울 되면 저기 독감 환자 증가해요. 감기 환자도 증가하고 많이 힘드셨죠.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차트가 다 붕괴된 거예요. 완전히 차트가 박살났다고. 그러면 다 뭐예요? 세력이 매집이 됐건 안 됐건, 그죠? 네. 뭐건 간에 다 대형주건 개별주건 뭐건 다 낙폭과돼요.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전체에서 투매가 나오면, 전체 시장이 투매가 나오면 보유 종목 중에 하락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회원들이 물어봐요. 전문가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거 당신 추천주인데 나 당신 믿는다. 이걸 좀 더 사고 싶은데 더 사도 되느냐? 제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아니요, 사지 마세요. 아니, 이거 세력 안 나갔잖아요. 맞아요. 제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좋아요. 그럼 더 사도 되잖아요. 아니요.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 물타기 하지 말라고. 물타기 불타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11월 말쯤에는 제가 그랬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 잡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사시라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다 사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저녁 방송 때는 이제 무방이니까 그 얘기 못했는데 11월 말 12월 초에 계속 그랬어요. 마이크 잡고. 돈이 많이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디 가서 지점장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서라도 돈 구해다가 사라고. 네. 사라고 그냥. 네.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냥 사시라고. 왜 그랬냐면 사서 뭐 단타를 치든 가져가든 뭐 비중이 적어서 늘려놓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니라 해도 너무할 정도로 차트가 망가져 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는 게 한이죠. 그때 그랬다니까요. 낮에 그랬어요. 낮에. 대놓고 사라고. 그 정도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낙폭과대가 심하면 급락이 들어오면 반드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서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너무 투매가 심해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세력이 매집을 해놓은 종목이에요. 이거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낙폭과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하든가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저희 방 추천주는 세력이 다 매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시라고 그냥. 나한테 따로 물어보실 필요도 없다. 사셔라 그냥. 올라올 때 단타를 치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회원들 마음 편하게 드리려고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매집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
다시 올라오면 뭐예요? 이거는 팔면 안 돼요. 날아갈 거니까. 자, 두 번째 뭐겠어요? 조정이 매집은 아니고 세력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조정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나서 이제 세력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조정이 끝났는데 다 빠졌는데 여기서 또 빠진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원래 있던 자리까지는 돌아와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사면 30에서 운 좋으면 50%까지도 수익이 납니다. 세력이 없어요. 이거 없는데도 30%는 수익이 난다니까.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이게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는 눌림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등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번 들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확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세 분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그 회사 주가를 급등을 시킨 다음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기고 나갔어요.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해되세요? 네. 식당에 손님이 들어와서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간 지 한 5분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한참 된 거고, 네. 여기는 손님 아직 안 나간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 아직 손님 안 나갔고 여기 나간 지 한참 됐고 3번은 뭐예요? 네. 나간 지 얼마 안 된. 근데 이게 차트가 똑같아요. 아까 그려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8월달, 10월달, 11월달 급락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언뜻봐서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낮에 그 라이브 회원들 앞에서 제가 몇 개를 한번 해봤는데 회원들도 헷갈려해요. 이게 눌림목인지 눌림목이란 얘기는 매집이에요. 이게 세력이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금방 나간 건지 한참 된 건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트를 너무 많이 망가뜨려 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평상시에 교육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막 물어보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를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잘 들으시고, 문자반 회원들은 얘기를 쭉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있죠? 거기에 딱 접목을 시키시면 아 요거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들께서 이제 갖고 계신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띄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이걸로. 자,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진짜 눌림목 종목이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일테크노스인데 눌림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들었다 놓은 거예요. 살짝 들었는데 거기서 못 올라가게 눌렀잖아요. 그래서 들었다 놓은 거. 그죠? 네. 자,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 대답을 꼭 해보세요. 진짜 눌림목은 누굴까요? 자, 1, 2, 3, 4 찍어보세요. 최근에도 이제 12월 달에 들었다 놨다 했죠. 찍어보세요. 네, 시골형에서님 어서오세요. 네. 진짜 눌림목은 누굴까요? 자, 공짜니까 빨리 찍으세요. 네. 종목 지금 한 5개 상 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찍으세요. 네, 찍으셨죠? 네. 네, 2번입니다. 3번이나 4번 같죠? 2번입니다. 3, 4번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2번이에요. 1번은 당연히 아니고 1번은 이미테이션 가짜 눌림목이고 2번이 진짜 눌림목이에요. 에이, 거래가 별로 없는데요? 예, 진짜 눌림목은 거래가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정이 이제 끝나고, 그죠? 이게 아까 그거 아닙니까? 8월달까지, 그죠? 네. 이만큼 반토막이에요. 네. 반토막 이상 나오면서 이제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한 거냐면 들었다 놓은 거예요. 자, 들었다 놓으면서 나 이제 그만 빠질래요.
그러면서 들었다 놓은 거예요. 뭐 하냐면 보통 여기까지 올려요. 올리려고. 눌림목이었는데 눌림목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뭐 미국이 무슨 디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망한대요.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죠. 차트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저점을 깨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절규했어요. 으악!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기 막 그 대선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절규했다니까요. 특히 여기에서 막 흘러내릴 때 이게 윤석열 테마주였잖아요. 인맥주. 그리고 잘 보세요. 거래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상한가 2개 나오죠. 상한가 2개예요. 5,000원 정도에서 만원까지가 다시 갔거든요. 상한가 2개 나오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눌린 거예요? 시세 분출이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가려고. 근데 이제 투매가 나오니까 잠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 손절가 되게 많이 했어요. 끝났다고. 끝나게 뭘 끝나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6,000원, 6,800원 기준으로 해서 600억짜리예요. 여기에서는 시가총액이 한 500억밖에 안 됐겠죠? 네. 초소형주예요. 초소형주. 그러니까 매집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조금만 감아쥐어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2개 나오죠. 두 번째 거는 점상이었어요. 중간에 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웹스랑 똑같다니까요. 어디까지 올려요? 전고점까지. 그리고 웹스랑 똑같죠? 4, 5일 정도 붕 띄워놨어요. 착한 세력이에요. 착한 세력. 여기까지 딱 띄워놓고 일주일이죠. 5일이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시장은 주말을 쉬니까. 그죠? 딱 띄워놓고 그런 거예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빨리 나가세요. 잠시 후 폭발합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착한 주식이에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5일을 기다려준 거예요. 나가라고. 좀 있으면 침몰할 거니까 나가라고.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죠, 그죠? 네. 그리고 하한가 비스무리한 거 2개 때리고 다시 자 급등했죠. 자 음봉을 메꿨으니까 다시 떨어져야죠. 뭐냐면 진짜 눌림목은 이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본상승, 즉 시세분출한 거고. 시세분출 왜 했냐면 여기서 저기 그 누구예요? 유석열 씨가 홍준표 씨한테 질 것 같았는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질 것 같다고 했지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시세분출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락. 이건 뭐겠어요? 안등. 다시요. 네. 조정이 끝나고 눌림목, 바닥 눌림목, 시세분출, 낙폭, 과대, 안등. 즉 이 2개는 눌림목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해 정말 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쉽죠?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래도 별로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물린 사람들 다 나가라고. 네. 이렇게 해야죠. 진짜 눌림목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거래가 요거밖에 없거든요. 차트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딴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전문가 중에서 차트가 제일 깨끗한 편이에요. 제가 이평선 원래 이것도 별로 없이 강의하는데 이평선도 사실 없어요. 그냥 생으로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잘 보여요. 보조지표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뭐 많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안 넣고 보는 거예요. 그 자동차 튜닝 하시는 분들이 그러대요.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라고. 순정 부품. 그냥 원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저것 바꿔봤자 그냥 처음에 그냥 나오는 거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다잖아요. 네. 튜닝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트도 여기다가 이제 차트를 잘 보신다고 보조지표를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차트를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나요? 네. 본인한테 맞게 막 개조하는 거죠. 네. 그냥 쌤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이 이평선도 없이 보는 게 더 편하고. 아무튼
진짜 눌림목은 요거죠.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못하시면 이것도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재료가 너무너무 좋으면 상한가 두세 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강력한 호재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2배짜리예요. 여기도 2배 급등하면 쉬었어요. 2배 급등하면 쉬었고요. 또 2배 급등했거든요. 반등도 세게 나와. 그래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좀 떨어져요. 확률 높은 걸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진짜 눌림목은 여기였어요. 자, 이제부터 종목을 좀 빨리 얘기해 볼게요. 또 시간이 또 금방 지나요. 덕성. 자, 대답해 보세요. 네. 이게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눌림목 맞다 1번, 아니다 4번.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눌림목일까요? 1번, 아니다 4번. 자, 맞으면 1번, 아니면 4번 찍으시면 돼요. 앞으로. 네. 낮에 회원들 좀 강의 좀 해드렸더니 잘 찍으시네요. 이제. 네, 김혜영님이 어서 오세요. 네. 아니죠? 그렇죠. 네. 대량 거래, 그죠? 여기서 대량 거래 어디까지 갔어요? 전고점까지 왜 갔는데요?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그 경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날 급등한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래서 급락했잖아요. 그리고서 촥 이날 낮에 대놓고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갖고 있는 분들 잘 파셔라. 왜냐면 덕성 이게 물려갖고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회원들 다 본전에서는 팔게 해드렸어요. 본전 근처에서라도. 본전 전부터 팔아라 그랬어요. 본전 오기 전부터. 네, 그래야지 빠져나갈 수 있다. 대량 거래. 여기에서는 거래가 이거밖에 안 터졌어요. 그죠? 네. 터지면서 끝난 거예요.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또 올라올 수는 있어요. 윤석열 씨한테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올 수 있는데 참고로 이 덕성은 인맥주예요. 정책주들이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인맥주 중에 올라갈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책주들이 준비를 많이 해놨고 인맥주는 좀 그래요. 인맥주가 언제 갔냐면 11월 달에 갔어요. 윤석열 씨 저기 그 아까 제일테크노스도 인맥주거든요. 네. 경선에서 이겼을 때 그때 지지율이 그때 컨벤션 효과 뭐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막 45% 막 47% 8%막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때 지지율 높을 때 한참 좋을 때 그때 참고하시면 돼요. 요번에 대선주가 갈 때는 인맥주보다 정책주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눌림목인 줄 알고 들었다가 났으니까 충분히 다 된 것 같은데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죠? 여기도 포함이지만 여기에 세력이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세력이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1번. 개인이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4번. 찍어보세요. 누가 많이 들고 있을까요? 그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네. 쉽잖아요. 그죠? 네. 덕성이랑 이제 같이 올라간 게 누구예요? 같은 케이스가 애니능률이죠. 그러면 이거는 들었다 놨다 했는데 눌림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눌림목이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게 뒤에 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재료가 있어서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얘기해드리지만 예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날 거래 터지면서 난리를 쳤을 때 고점이 여기 저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면 이게 뭐라고요? 다시 이게 뭐냐면 윤석열 씨 경선에서 당선된 날 여기 고점 여기 저점 그러면 위아래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세 글자. 요즘에 우리 무소TV 김 실장님이 맨날 강의하시는 거. 이게 뭘까요? 그렇죠. 매물대죠.
매물대인데 좋은 매물대예요, 나쁜 매물대예요? 그렇죠, 나쁜 매물대겠죠. 그죠? 네. 갑자기 애니동률이 막 사기 싫어지시죠. 그죠? 네. 이거 눌림목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매물대가 있으니까 올라올 때 버벅거리거나 수익률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 유성열 씨가 오늘 보니까 말을 좀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좀 강하게 이제 나오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기 어디가 경상도 지역 가가지고 이제 원전 10기인가요? 확 늘린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탈원전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네. 원전 관련주가 지금 요렇게 보성파워텍이 요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거는요,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일단 찍어보세요.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아닌 걸로 보이세요? 하나 더 해드릴게요. 헷갈린다 3번. 아, 자꾸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헷갈려요. 3번. 네. 헷갈려 죽겠다. 3번. 네. 그쵸, 헷갈리시죠, 그죠? 눌림목이 아니에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시세를 뽑았죠. 그 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한번 들었다 놓은 거거든요.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 요번에 10월달 올라갈 때 그때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에너토크하고 한전기술이에요. 보성파워텍은 뒤에 거니까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성파워텍 보지 말고 에너토크를 보면 더 쉬워요. 에너토크가 상한가 2개 나왔죠, 그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나 그만 떨어질래요. 자, 눌림목. 그 다음에 10월달에 이제 추가금액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바로 확 올려버리죠. 제로 나오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뭐죠? JLT코너스 똑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눌림목이라고요. 그 뒤에 상한가 2개 나오면서 급등했죠. 여기는 7,000원 정도, 여기는 대충 15,000원, 14,000원. 네. 그 뭐예요? 2배 급등했죠. 거래가 앞에보다 고점보다 더 많이 터졌죠. 그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눌림목이라 얘기하면 좀 애매하고 조정 진행 중, 이렇게 보시면 JL테크노스나 애니농리보다 나아요. 그런 덕성보다 낮고, 근데 조정 진행 중. 가격 조정, 횡보 조정 나오죠. 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이 한 50%는 있어요. 바로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는데 이거 제끼면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30에서 50% 있는데, 그러려면 재료가 좀 엄청나게 세면 돼요. 그러면 앞에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들었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눌림목이라고 보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확 뚫고 올라가려면 여기에서 뭐가 보여야 되거든요. 뭐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 많진 않아요. 보통 이런 차트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참고하시면 돼요. 바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물린 사람들 많거든요. 이 사람들 해결하려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좀 해야 돼요. 뭐 좀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성파워텍으로 다시 돌아가면 눌림목이 아니죠. 이게 언제 사면 되냐면 돈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들었다 놨다 한번 해주면 그때 가서 사도 괜찮아요. 굳이 뭐 지금 나는 주식을 발바닥에서 사오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뭐 지금 좀 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낮에 하는 방송 끝날 때쯤에 그 정책주 중에서 뭘 하나를 보라고 그랬어요. 네, 종목들 몇 개 쭉 얘기해 드리면서
뭐 있어요. 네. 말을 못하겠는데 여기서 정책주는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눌림목이 나와 있고 투매가 나왔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네. 대선 정책주예요. 그거는 선거가 끝나도 정책주가 될 만한 거거든요. 네.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건 정책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뭔지 궁금하시죠? 네. 그게 있어요. 네.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거. 차트는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놨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0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요즘에 자꾸 밤마다 맵스 자꾸 물어보시는데 맵스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눌림목이 어디였겠어요? 여기였던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계속 좋은 얘기 해드렸잖아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좀만 더 참으라고. 돈이 보이니까. 그죠? 뭐가 보이니까 전문가 계속 그 얘기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지금 10시, 9시가 다 됐는데 종목을 선인바이오, 주연테크, 카프로까지 3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 한 번 더 할까요? 내일 안 그래도 내일 마지막 날인데 올해 마지막 날인데 내일 한 번 더 할까요? 원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요. 시간이 안 되네요. 네. 뒤에 또 우리 김 시장님 방송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끼리 이게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상도덕이라서 네. 전문가끼리 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설령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네, 이게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종목 얘기 하나 찍어보죠. 카프로 요거하고 내일 서린바이오하고 주연테크 요 3개까지 해드릴게요. 아니면 종목을 좀 더 갖고 오든지 이 3개 아까 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서린바이오하고 주연테크 마지막에 카프로 가면요 좀 뭔가 눈에 확 띄실 거예요. 네. 차트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무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차트는 미리 한번 봐두세요. 내일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죠? 네. 이 중에 하나는 단톡방에서 추천 나왔던 건데 예, 내일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이니까 뭐 좋은 거예요. 이게 매집인지 아니면 세력이 나간 건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좀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내일은 뭐 방송을 길게 하려고 하진 않았고 좀 올 한 해 이제 고생들 하셨으니까 좋은 얘기 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요거는 내일 완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는데 꼭 끝에 가면 시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서 좀 더 추가를 하거든요. 설명하다 보면 이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추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종목들이 제가 이런 강의를 지금 왜 해드렸냐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 나오는 게 많아요. 눌림목을 원래 만들어 놨었는데 차트가 깨지는 바람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게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야 될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돈만 있으면 진짜 회원들한테 막 다 사라고 막 그러고 싶어요. 막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종목들이 지금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구분을 해서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고르면 바닥 눌림목 세력 매집주를 사는데 잘못 고르시면 아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상한 걸 고르는 거예요. 조정이 시작된 걸 산다든지 아니면 세력이 없는 거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를 그런 종목들 사셔가지고 또 그냥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낚시터에서 계속 낚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어야 잡히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내일 마무리를 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드릴게요. 자, 아무튼 뭐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잠시만요. 오늘 강의 도움 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고 도움 되셨어요? 내일 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연말이라 많이들 안 되시긴 하는데 녹화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 또 해드리고 지금 여기 김 실장님이 여기 지금 무료방송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매물대 있죠? 매물대 거래량 분석법 네, 요거 또 하신다고 하니까 보니까 지금 시리즈로 하세요. 계속 네. 기법 강의는
시리즈로 듣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그죠? 네.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보시고요. 그 유튜브 쪽도 아마 진행을 하시니까 네, 유튜브로 보시면 더 간편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회원가입 문의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낮에 기법 강의 많이 해요. 네. 밤에는 조금씩 해드리는데 도움들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